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사탐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현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이제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보인고 통합사회 한국사 내신 대비 수업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일단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분석이 좀 더 자세하게 올라갔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출제됐었는지 그냥 가볍게 브리핑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통합사회랑 한국사 내신 대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강일은 조금 늦죠. 보인고등학교가 중간고사가 이제 늦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늦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9월 7일로 개강을 잡았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상의를 통해서 9월 7일 날 개강하기로 했고요. 아, 통합사회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총 5회 수업에 이제 플러스 1은 이제 직보 수업이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뒤에 이어가지고 11시부터 이제 오후 1시까지 또 5 플러스 1로 그래서 이제 5회 수업에 1회 직보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일단 1학기 때 보인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가볍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보면은 먼저 이제 중간고사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가 교육과정 개정 첫 해잖아요. 뭐 이제 예전에 여러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용 요소가 바뀐 거는 크게 없는데 뭐 단원이 뒤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그럼 이제 1학기 때는 통합사회 1을 진행을 했었어요. 뭐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 1, 한국사 2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1학기 때는 이제 한국사 1을 진행했었는데 자, 먼저 중간고사 때 이렇게 기존의 틀을 깼습니다. 보인고등학교가. 그래서 원래는 보통 뭐 작년이나 재작년 때 기출문제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객관식 한 25문제에서 30문항 그리고 또 이제 단답형을 10문항을 냈었어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깨버리고요. 온리 객관식 시험으로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항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단답형이 오히려 이제 시험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다 알고 있는 대로 딱딱딱딱 적어내면 되니까. 근데 객관식 37문항을 내다 보니까 50분 시험에 37문항입니다. 그러면은 뭐 마킹 확인하고 뭐 오답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1분에 한 문제씩 풀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번 수업 때마다 말씀드리고 이제 뭐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수능 시험 보듯이 수능 탐구 시험 보듯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신 시험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답이 나오면은 딱딱딱딱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함정을 많이 파놓은 그리고 뭐 이제 탐구형 문항이라고 해서 고난이도 문항들이 있는데 그건 좀 뒤로 밀어놔야 됩니다. 그 문항을 풀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 곳곳에 함정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이. 그래서 대충 읽지 말고 이제 뭐 남학생들 특징이잖아요. 대충 읽고서는 그냥 따다다닥 체크하는 거.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역설적이긴 얘기는 한데 빨리 풀면서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읽지 말고 꼼꼼히 읽으라는 지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뭐 총 5개의 문항 정도가 됩니다.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수능 탐구 킬러 문항과 굉장히 유사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이 구체적인 문제 풀이는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좀 이제 중간고사 분석, 기말고사 분석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는요. 객관식 26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 4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다른 학교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편인데,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기본은 교과서다. 교과서 구석구석에서 출제를 합니다. 특히 보인고등학교는요. 구석구석 사료 그리고 뭐 생각지도 못했었던 탐구 자료. 이건 뭐 통합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한국사가 특히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제 뭐 공부하다가 이제 뭐 이제 보인고에서 수학 이제 유일하게 뭐 100점 맞았다라는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뭐 선생님 이제 뭐 통합사회나 한국사 뭐 핵심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냐요라고 이제 문자가 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네 학교 시험은 너네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공부하면 안 된다. 핵심 사항이랑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데에서 그냥 꽉 찔러서 문제를 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중요하다는 부분은 다 내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곳곳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편견을 버리고 샅샅이 이제 꼼꼼히 공부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사 문제에서 또 보인고등학교의 이제 조특기 문항이죠. 선지 모두 고르기 문항이요.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항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킬러 문항을 살펴봤었을 때 뭐 이런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1번, 11번, 12번, 14번, 15번. 그리고 제가 왜 이제 특히나 이제 꼼꼼하게 공부할 것을 강조하냐면은 뭐 이제 지난번에 중간고사 분석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단답형 4번 문항이 진짜 어떤 학교에서도 출제되지 않았던 그거를 이제 출제를 했었어요. 이제 해동 제국기라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책인데 뭐 그런 걸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편견을 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통합사회가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뭐 이제 통합교육과정이잖아요. 뭐 통합사회를 이제 수능으로 모든 학생들이 치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도 염두에 두셨나 봐요. 보인고 선생님들도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진짜 황당했었습니다. 그냥 처음에 기말고사 수업 대비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통합사회 1 남은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그 남은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시험 범위가 되니까. 근데 뒤통수를 딱 맞았습니다. 한 2회차 정도 이제 진행하고 있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시험 범위를 말해 주는데 누적 시험 범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범위였어요. 실질적으로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사회 1 전 교과의 내용이 시험 범위였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는 뭐 2학기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추려가지고 선생님들 네 분이 나눠가지고 추려서 이제 문항을 출제하실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기말고사 때 가서는 아마 누적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1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문항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누적 범위다 보니까 이제 실질 난이도는 높지 않았는데 아마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꽤 높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문항을 더 늘렸습니다. 객관식 40문항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네 분이 영역별로 이제 들어와서 출제를 하시는데 수업도 그렇게 들어오시고 아마 10문제씩 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됩니다. 역시나 특징은 뭐 중간고사 때랑 비슷했습니다. 이거는 보인고등학교 통합사회는요 뭐 2, 3년 전부터 쭉 문제 내는 스타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곳곳에 함정도 많고 뭐 대충 읽지 말고 뭐 꼼꼼히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킬러 문항은 뭐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막 이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양이 많아서 문제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기말 때는 좀 더 쉬웠어요. 기말 때는 이제 뭐 중간 때처럼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문제는 없었는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뭐 구석구석 꼼꼼하게 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선지 모두 고르기 문항 좀 주의했었어야 됐었었고 그 다음에 사이식이 연표 문제를 좀 많이 냈었습니다. 기말고사 때.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가나다라 사료를 이제 막 흩어뜨려 놓고서는요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이 이제 출제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좀 당황스럽게 했었었는데 근데 저희 그거 되게 많이 준비했었어요. 뭐 그냥 뭐 총정리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직부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뭐 학생들 무리 없게 풀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킬러 문항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에서 다 걸리는 얘기들이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은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이제 분석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학기 때 이렇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출제됐어서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통합사회 2랑 한국사 2가 어떻게 챕터로 구성되어 있느냐 보면은요, 통합사회 1 같은 경우는요, 좀 지리 내용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리 내용이 많았었고, 그리고 뭐 통합사회 도입부 단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근데 통합사회 2로 넘어가게 되면 내용 요소가 되게 무거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능에도 직접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킬러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1학기 때보다 학습 부담이 더 클 거예요. 학습 부담이 더 커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1단원 같은 경우는 정치랑 그 다음에 윤리 영역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단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윤리랑 또 사회문화 내용의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은 경제입니다. 경제. 순전히 경제 파트. 경제 파트. 원래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경제를 거의 선택하고 있지 않은데 통합사에서는 아예 별도의 대단원 한 단원이 이렇게 경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파트 좀 이제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내용이 5단원에 살짝 들어가 있어요. 5단원에 살짝 들어가 있고, 5단원 전체가 이제 지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비해서 지리의 내용 요소는 좀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4단원은 좀 짬뽕입니다. 짬뽕. 역사도 좀 들어가 있고, 윤리도 좀 들어가 있고, 뭐 지리도 좀 들어가 있고, 좀 4단원 짬뽕 내용이고. 그래서 1학기 때랑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의 범위는 특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특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이 나가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분이 여기를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조금씩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얘기가 나오면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말고사 때 가면은 남은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중간고사 범위의 내용들도 아마 수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적 시험 범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그냥 평이합니다. 한국사는 진행되는 이제 그 과정은 평이한데, 다만 이제 1학기 때 시험 범위가 전근대사 전체,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이제 개항기였어요. 개항기.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한국사 1의 내용이었다면은 한국사 2의 내용은요, 딱 일제강점기랑 그리고 현대사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보통 이제 순서대로 나가시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 여기서 딱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가 뭐 다 대단원 3개긴 하지만은요, 이 대단원 1이 전체 교과서 내용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아니면 1단원이 다 안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보통 1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 전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요 뒷부분, 이제 현대사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국사는 중간고사 여기 일제강점기 이제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제 교재입니다. 제 교재인데 뭐 학생들 이제 수업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 교재에 이제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어요. 이번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통합사회나 한국사 뭐 벼락치기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친구들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양이 너무 어렵고 내용이 많아요. 진짜 수능에서 어렵다고 하는 내용들,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 기준으로요. 3학년 수능 탐구 시험 보는 친구들, 뭐 사회문화나 정치와 법이나 뭐 생활과윤리나 뭐 그런 과목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학원에 와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빈칸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1단계입니다. 보통 1주차에서 3주차까지 1단계 기본 개념 정리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4주차, 5주차 때 총정리 수업이 다시 들어가요. 한 바퀴 돌고 나서 학교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학교 관련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총정리 쭉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2주 동안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 정리가 3회차고, 그리고 학교 자료 정리 이제 총복습이 이제 2회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회차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기출문제 이제 10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기출문제랑 그다음에 각종 심화 자료들 정리하는 그 이제 순서대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교재에 제 교재 이렇게 정리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교재에서 또 중간중간에 이제 가벼운 개념이라던가 선지 OX를 통해서 또 이제 내용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들어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합사회 이제 교과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천재 교과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빈칸을 이렇게 뚫어서 매주 수업 시간마다 수업이 진행된 내용을 이제 교과서 빈칸 자료를 제공해주고 뭐 확인하는 작업도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런 다음에 1주차에서 3주차 동안 이렇게 한 번 돌 거잖아요. 그리고 총정리 수업인 4주차, 5주차 때 다시 한 번 또 이게 제공이 돼서 또 두 번 정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번 기말고사 때 좀 그랬는데 이게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예시 자료니까 이거 빈칸이 그렇게 많이 뚫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제가 목요일 기준으로 이제 자료를 다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2학기 자료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 진짜 어이없는 데서 막 빈칸이 막 뚫려요. 예를 들면 뭐 통계 자료 있잖아요. 통계 자료. 통계 자료에 이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순서대로 막 나와 있는 거, 뭐 정보통신에 관련된 이제 자료였었는데, 그거를 다 뚫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순서대로 어떤 게 되는지, 그거를 찾으라는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가 보인고 사상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어떤 학교에서도 이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기말 분석 안내 영상에서 제가 조금 약간 이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뭐 출제가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는 아니지만 막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자료들도 다 뚫어놨어요. 제가 이제 약간 성질이 나가지고 다 뚫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자료로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이거 교재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한국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한국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건데, 자, 이건 제 이제 기본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사는 암기할 내용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들어서면은 일제강점기랑 현대사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연도라던가 그 사건 진행이 촘촘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선후 관계도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여기도 많이 뚫려 있지만 역시나 제 기본 교재에 많이 뚫려 있습니다. 남학생들 필기하는 거 귀찮아하긴 하는데 필기를 왜 시키냐면 이제 자꾸 익숙해져라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게다가 이제 단답형 문항도 나오니까요. 단답형 문항도 나오니까 미리미리 이제 암기를 해라. 수업 시간에 암기해라 이런 맥락에서 이제 빈칸을 많이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본 교재입니다. 역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필기를 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자료를 구성해 놨고요. 그런 다음에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교과서예요. 예, 교과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엔 출판사 이제 교과서를 이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래엔 교과서를 이렇게 뚫어 놨는데, 제가 많이 뚫어 놓는다고 많이 뚫어 놓은 이제 예시 자료인데, 이제 2학기 한국사 2의 미래엔 교과서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다 이제 준비를 다 해 놨는데 훨씬 더 많이 뚫어 놨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수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학생들도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빈칸을 뚫어놨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나 기본 수업에서도 그 진도에 맞게 교과서 빈칸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복습 때도 이제 제공이 될 거고, 맞이 한번 짚고 때도 제공이 될 거고.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 연계해서 듣는다면은 총 3번 교과서를 이제 반복해서 복습하실 수 있는 자료가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OX 자료 있죠. 이 OX 자료 같은 경우는 직보 때 나갑니다. 직보 때 나가서 이제 학생들 뭐 이제 전날 한국사는 빵빵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빵빵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OX 자료 이건 이제 직보 자료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설도 같이 나가요. 해설도 같이 나가서 보통 시험 범위 되면은 이 OX가 한 보통 평균적으로 한 4, 500개 정도 OX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공부하시고 OX 확인하시고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압축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이제 계획 통합사회랑 한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아서 자, 1주차, 2주차, 3주차가 기본 개념 정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제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 교재로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빈칸 자료랑 또 이제 추가 문항들이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주차, 5주차 때 교과서 집중 정리를 할 겁니다. 총정리 1회차, 총정리 2회차라고 해서 압축 정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다시 한번 이제 교과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전 보충 때 이제 3개년 기출 문제 풀이라고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번 이제 1학기 중간고사나 1학기 기말고사 때 거의 3개년이긴 한데 한 7, 8개의 기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험 범위가 기존하고 달라요. 중구 난방입니다. 그 기출 문제를 찾아서 푼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게 해당 시험 범위인지 아닌지 찾기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별해가지고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다,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별도의 해설지도 제공이 될 건데, 보통 이제 직보 때 시간을 재면서 기출문제 이제 해당하는 거 풀어보고 문제 풀이해보고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도 뭐 1주차, 2주차, 3주차는 이제 기본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 교재를 통해서 이제 빈칸 필기하면서 암기가 진행될 거고요. 통합사회랑 마찬가지겠죠. 한국사는 특히나 교과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역시 또 제공이 될 겁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빈칸 자료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주차, 5주차 때 다시 한번 교과서 핵심 정리.
그러니까 한 텀, 두 텀, 그리고 마지막에 세 텀. 역시나 또 이제 직보는 통합사회랑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3개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거고요. 역시 교과서 자료랑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OX 자료까지 이제 제공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요. 좀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학원에다가 문의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직접 이제 번호 있으신 저한테 직접 문의를 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번 주는 아니고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일요일 오전에 9월 7일에 이제 수업이 개강이 되니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잘 준비해 가지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